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통장 관리와 통장 나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가 왜 통장을 관리해야 하는지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장을 나누지 않으면 돈의 용도와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자산 관리가 힘들어지고 돈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지금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규모는 적절한지, 저와 함께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시간과 모르는 것들은 새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순서는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스크립트로 나누어 드릴 테니까 영상 설명글을 참고해서 필요하신 분은 영상을 정지시킨 후에 자세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급여통장입니다. 급여통장은 예전부터 혹은 평소에 자주 이용하거나 나는 이 은행이 제일 서비스가 좋아 그리고 편리해 하는 은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축통장입니다. 저축통장은 자신의 소비에 맞춰 저축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축이란 첫 번째, 모은다. 여기선 월급 혹은 급여를 말하겠죠. 두 번째, 아낀다. 여기선 소비를 말합니다. 세 번째, 불린다. 여기선 저축 및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해야지만 저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소비를 하고 난 뒤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하게 된다면 완전히 주객전도가 되어버리겠죠. 우리는 저축을 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야 합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서 자신이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데 나는 목표 저축 금액이 월 100만원이야. 그렇다면 소비를 월 100만원 이하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소비가 101만원 이상이면 목표 저축 금액인 100만원을 절대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최대한 줄여야지 저축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호스님, 저는 월에 소비를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요즘 어플들이 정말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자산관리 어플 몇 개만 검색해서 보시면 가계부가 친절히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딱 3개월치를 보시면 대략 자신의 월 소비량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마세요. 소비는 갑자기 줄게 되면 쉽게 실패하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래, 소비와 저축은 잘 구분해 놓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물음표와 고민이 생겨나실 겁니다. 재테크 초보자분들에겐 역시나 예금과 적금이 제일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겠죠. 무턱대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하는 건 정말 강력히 말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자신이 조금만 안다고 생각되면 바로 주식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주식은 정말 하이레벨, 완전 끝판왕 투자고, 부동산은 그보다 더 높은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은 엄연히 말하면 상대방의 돈을 뺏고 뺏기는 싸움에서 자신이 더 많은 돈을 따와야 하는 싸움입니다. 근데 투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20, 40년 된 고수랑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충분히 공부하고 해도 늦지 않아요. 자, 그럼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는 간단하게 말해서 예금은 목돈을 넣어서 돈을 불리는 투자고, 적금은 월마다 혹은 일마다 돈을 넣어서 돈을 불리는 투자입니다. 적금과 예금 비교 영상을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스님, 무조건 은행에 돈을 넣으면 좋겠네요? 무조건은 아니고 실질 금리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기준금리를 보고 적금과 예금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금리를 보고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아주 똑똑하게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장난감을 사고 싶은데 현재 가격이 11,000원이에요.
그래서 10,000원을 은행에 저축했을 때 1년 이후에 1,000원의 이자를 받아서 총 11,000원을 얻게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은행에 예금을 맡겼어요. 드디어 1년 후 만기가 되고 장난감을 사러 갔더니 1년 동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장난감의 가격이 1년이 지난 지금 13,000원이 되어버렸어요. 물가가 약 18% 상승해버린 거죠. 저축한 금액과 투자한 시간 모두 손해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실제 사례로는 아르헨티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2년 7월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는 무려 60%였어요. 하지만 그해 7월 물가 상승률은 115%를 찍었고 은행에 돈을 맡겼다면 1년 동안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해놓고 투자금의 55%나 손실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사례들이 흔치는 않지만 우리한테 절대 일어나지 않을 법은 또 없기 때문에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 실질 금리도 잘 확인하면서 해야 성공적인 저축과 투자를 이루게 됩니다. 저축 통장은 마무리하고 다음은 비상금 통장입니다. 비상금 통장은 제 생각에는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그런 통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상금 통장의 목적은 대표적으로 경조사나 갑작스런 병원비, 입원, 그리고 큰 규모의 지출 발생,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일종의 자산 보험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상금 통장은 얼마를 넣어야 적절한 규모일까요?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본인의 월급의 1에서 3배인데 좀 범위가 크긴 하죠. 그 중에서도 월급의 3배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해줍니다. 비상금 통장에 장기간 보유하게 된다면 그만큼이나 저축이나 투자를 못해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금액을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월급의 3배를 넣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은 없으셔도 돼요. 개개인마다 급여가 다르니까. 저는 월급의 2배 정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아까 언급드렸던 실질금리, 곧 물가 상승률 때문에 현금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수익성을 언급해드렸어요. 그러면 비상금 통장은 어떤 통장에 넣어야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저는 CMA 계좌를 추천드립니다. CMA 계좌는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입출금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1일마다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복리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CMA 계좌는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증권사의 어플에 들어가셔서 신청하면 빠르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꼭 참고하셔야 할 점은 CMA 계좌는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혹은 나는 최대한 수익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CMA 금리 비교를 검색하시면 아주 자세히 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익률이 거의 3%대에서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주거래 은행의 증권사에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게 관리하기가 편해요. 근데 장점만 있을 순 없겠죠? 단점도 있어요. 바로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되는 은행도 있는데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에는 우리투자증권만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CMA 계좌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단점이 있어서 비상금 통장답게 적절한 규모를 보유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 4번째, 주택청약 통장입니다. 주택청약 통장은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통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이에요. 여기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란 무엇이냐면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에서 건설한 아파트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를 말합니다. 주택청약 통장을 왜 가입해야 하냐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청약통장이 필수예요. 갖고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찍 가입해서 가입기간과 납부 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고요. 또 소득공제 혜택도 있고 금리 혜택도 꽤나 쏠쏠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점점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아파트 분양가 대비 주변 아파트 매매가가 2배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6억이면 주변의 아파트 매매가는 12억이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분양되면 진짜 대박인 상황이었죠. 물론 그런 아파트들은 당첨 확률이 매우 희박하고 TO도 뭐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주택청약통장을 가입 안 하셨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꼭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시면 많은 혜택이 있으니 이걸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하는 방법과 조건을 검색하시면 많은 분들이 자세히 알려주시니 참고하세요. 주택청약통장은 가입기간과 납부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는 매달 10만원만 넣으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둘 다 최고 인정 금액이었는데 24년 11월부터 25만원까지 상향되기 때문에 이 점은 자세히 공부하시고 얼마나 내가 매달 입금하실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25만원 다 넣고 있어요. 사실 저는 주택청약통장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세액공제 혜택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더 관리하고 있어요. 주택청약통장의 세액공제에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제가 세액공제 영상을 올릴 건데 그때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선 통장 나누는 방법과 어떤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저와 계속해서 경제에 대해 공부하고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